안녕하세요. 시계 유튜버 시투버 이은경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GMT 마스터 2 펩시 영상을 업로드 했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고 시계 채널의 구독자분께서 빈티지 롤렉스 GMT 마스터 2를 갖고 계시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신형과 구형을 함께 비교하는 영상을 제작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GMT 마스터 펩시 영상을 업로드하고 마음에 스크래치가 좀 나서 당분간 롤렉스 관련 영상은 올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두 개의 시계 사진을 보자마자 롤렉스를 다시 올려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갖고 계신 시계가 정말 되게 레어한 시계이면서 또한 신형과 구형을 보여주면 저뿐만 아니라 네, 구독자분들도 또 역시 좋아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또 나타났습니다. 펩시를 들고. 일명 GMT 마스터 삼형제 비교 분석. 여러분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세 개의 시계가 있는데요. 가장 가운데 있는 시계가 시투버의 GMT 마스터 2 레퍼런스 126710 BR-A로입니다. 이 시계에 대한 자세한 영상을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모델은 빈티지 펩시 레퍼런스 16750이고, 그 옆에 있는 시계는 빈티지 코크 레퍼런스 16710입니다. 먼저 16750을 살펴보면 이 시계는 1984년도에 생산된 모델이지만 온전히 다 그냥 그대로 계속 보존된 빈티지 모델은 아니지만 서비스 받은 부품이 여럿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시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50은 1981년부터 88년 사이에 생산된 GMT 마스터입니다. GMT 마스터 2가 아니라 그냥 GMT 마스터인데요. 사실 저는 빈티지 컬렉터도 아니고 또 롤렉스 전문가도 아니라서 정말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먼저 외관을 보여드린다면, 베젤은 우리가 생각하는 펩시 컬러 그대로입니다. 블루와 레드 컬러의 이제 알루미늄 베젤로 폰트가 제일 먼저 뜨는데요. 사실 저는 설명을 들어서 알았는데요. 이거를 펫 베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폰트가 솔직히 좀 뚱뚱하다고 하더라고요. 통통하다는 말 좋아하고 전 뚱뚱하다는 말은 싫어하는데 폰트가 통통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장 대표적인 폰트가 이 4자를 보면은 다른 폰트에 비해서 좀 통통한데, 여기 사실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에 이렇게 16710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16710과 비교해도 조금 더 통통해 보이는 폰트가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다이얼을 살펴보면 원래 오리지널은 매트와 글로시가 있는데, 롤렉스 포럼 등을 살펴보니 매트 다이얼의 경우 매우 레어한 것이고, 이후에 많은 GMT 마스터 워치들이 서비스를 받으면서 유광 다이얼 인덱스에다가 메탈 테두리가 있는 것으로 교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계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다이얼인데 2000년 이후에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6시 방향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6시 방향을 보시면 스위스 메이드라는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빈티지 롤렉스 시계, 또 그 중에서도 야광 인덱스를 사용한 프로페셔널 모델의 경우에 야광 물질을 무엇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시대별로 표시가 다른데요. 야광 물질을 트리튬을 사용한 1997년 모델까지는 T 부등호 25라는 다이얼을 사용했고요. 루미노바를 사용한 1998년과 1999년엔 스위스 다이얼, 그리고 2000년 이후부터는 스위스 메이드가 표시되어 있는 다이얼을 사용했었는데, 이 시계는 지금 보시면 스위스 메이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계는 2000년 이후에 서비스를 받은 다이얼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현행 펩시 제품과 비교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현행 제 펩시랑 비교해 봤을 때 여기 다이얼 12시 방향에 스위스 왕관 메이드라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냥 제 표현이긴 하지만 보면은 그때는 그랬지만 얘는 2000년 이후에 서비스를 받은 거라서 스위스 메이드라고 돼 있지만, 원래 제품은 이 제품은 1984년 제품이기 때문에 T
부등호 25 표시가 원래 있어야 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6시 방향은 그런 게 있고요. 인덱스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행 제품들은 인덱스가 매우 커요. 이제 도트나 이제 세모 모양, 바 모양의 인덱스가 매우 큰 게 지금 현재의 인덱스 모양이라면 지금 보시는 16750의 인덱스는 매우 작아요. 같은 다이얼 크기인데도 인덱스가 매우 작아서 좀 더 이제 귀여워 보인다고 하나? 제 표현상은 좀 귀엽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이얼의 특징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핸즈나 이런 것도 지금 현행 모델보다도 훨씬 더 이제 작아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리기보다는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아 저런 차이가 있구나라고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베젤도 지금 이제 현행을 비교해서 보시면 네, 제가 갖고 있는 지금 현행 모델이 훨씬 더 뚱뚱하네요. 네, 저 뚱뚱한 거 싫어하는데 이 삼각형 표시도 훨씬 뚱뚱하고, 네, 이게 펩시 GMT 마스터가 네, 팻 베젤이라고 하는데 현행은 진짜 이건 팻이 아니라 이거는 비만인데요. 와,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브레이슬릿 차이는 느끼시겠죠? 옆에를 보여드리면 네, 두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시죠. 두께 차이는 뭐 무브먼트의 차이도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크라운 크기 보세요, 여러분. 크라운 크기. 크라운이 현행 게 훨씬 큽니다. 그리고 예전 거는 모든 게 다 작고, 그래서 사실 이 시계를 실제로 착용하시는 이걸 들고 오신 구독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훨씬 착용감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형 모델, 그러니까 빈티지 모델 16750이 현행 모델보다도 훨씬 더 착용감이 좋아서 한번 빈티지 16750이나 이런 걸 차시면 사실 현행 게 너무 무겁고 이래서 좀 차기가 불편하셔서 실제로 구입하셨다가 얼마 있다가 파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될 것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와, 두께 차이가 여러분 이렇게 납니다. 네, 두께도 차이가 나고, 보시면 러그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러그도 보시면 네, 훨씬 두꺼워요. 지금 현행 제품이 두껍고, 또 하나 재밌는 것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16750을 보면은 요 가장자리에 이렇게 구멍 홀이 하나 있잖아요. 러그 끝에 이 홀이 있는데, 이 홀은 뭐냐면 우리 아이폰에서 유심칩 같은 거 갈아 끼울 때 이렇게 똑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구들을 이용하면은 이 브레이슬릿이 쉽게 빠진다고 해요. 일명 줄질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엔 그랬나 봐요. 근데 요즘에 이제 현행 모델은 보면 없는 거죠. 지금은 전 이거 줄 바꿀 생각도 안 해요. 지금도 이쪽에 뭐 가장 이쪽에 홈이 있기는 한데 저는 이거를 제가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하거든요. 무조건 어딘가 가야 되거든요. 이거 잘하시는 분한테 부탁해야 되거나. 그래서 이 러그 옆쪽에 측면 사이즈 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행 모델과 16750을 살펴보면은요, 제가 아까 두께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사실도 맞겠지만 이게 두께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무브먼트의 차이일 거예요. 케이스와 무브먼트의 차이일 텐데, 무브먼트 당시 16750은 칼리버 3075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현행 모델 펩시에 들어가는 무브먼트는 파워 리저브가 70시간이에요. 70시간이 들어가려면 배럴도 훨씬 더 커야 되고 더 많은 성능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그만큼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들어갔던 무브먼트 더 작고 그랬을 테니까 이 시계는 사실 더 얇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16750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시계는 GMT 마스터 2 레퍼런스 16710입니다. 1989년부터 2007년까지 생산된 모델로 조금 전에 16710과 달리 서비스드 받은 부품이 하나도 없는 오버홀만 받은 일명 올제치 모델입니다. 올제치라는 표현은 시튜버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덕후분들께서 가장 이해를 잘 하실 것 같아서 표현을 했지만 원래는 오리지널이 맞는 표현입니다. 이 시계는 1998년에 생산된 모델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다이얼의 6시 방향에 스위스라는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의 야광 물질이 루미노바를 사용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베젤부터 살펴보면 펩시가 펩시콜라의 블루와 레드 컬러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라면
코크는 코카콜라의 레드와 블랙 컬러를 연상시켜서 붙은 별명인 거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시죠? 이 시계는 베젤을 보시면 위에는 블랙, 아래는 레드 컬러입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매력은 뭐 여러 개가 있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거는 알루미늄 베젤인데요. 이 알루미늄 베젤이 시간이 가면서 변색을 했을 때 컬러가 진짜 아름답다고 하는데, 뭐 저는 약간 인터넷에서 사진을 통해서만 봤지만 마치 뭐 브론즈가 시간이 지나면서 파티나 현상이 나는 것처럼 이 시계 역시도 이제 뭐 수십 년이 흐르면서 레드는 더 예쁘게 변하면서 블랙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이 16710의 코크 모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이 시계의 매력에 빠진다고는 하는데, 네, 저는 이 시계를 가져본 적은 없어서 모르지만 이게 이 알루미늄 베젤의 코크 모델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시계도 역시 신형 GMT 마스터 2 펩시 모델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710이 나온 다음에 116710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시튜버의 펩시인 126710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16710은 뭐 아주 오래전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요즘 워낙 GMT 마스터의 인기가 높다 보니까 구하기 어려운 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베젤을 보시면 이제 확실히 컬러 차이도 많이 나지만 폰트를 보시면 현재 나와 있는 세라크롬 베젤의 126710 자체가 완전 폰트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얘는 아까 GMT 마스터 16750보다도 훨씬 더 슬림하기 때문에 얘는 훨씬 더 이렇게 더 세련되고 블랙 배경이라 그런지도 더 폰트가 더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베젤을 봤다면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얘도 인덱스가 훨씬 크지 않고 되게 작게 오밀조밀 붙어 있기 때문에 되게 더 시계가 컴팩트하면서도 이게 똑같은 직경 40mm인데도 되게 작아 보이는, 그러니까 크지 않아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제 슈퍼 루미노바와 루미노바의 차이기도 한데 시간도 흐르기도 했고 이래서 컬러 차이도 좀 나요. 슈퍼 루미노바가 조금 더 밝아 보인다면 루미노바는 조금 더 베이지색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GMT 핸즈의 컬러도 지금 이 코크의 GMT 핸즈가 더 빨간색이 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조명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16750은 세라크롬으로 베젤이 바뀌기 전까지 사용하던 알루미늄 베젤의 마지막 모델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롤렉스 포럼, 이제 해외 포럼 같은 걸 몇 개 봤는데 저는 그냥 진짜 애기더라고요. 이거 진짜 매우 작은 부분까지도 비교해서 리포트 쓰듯이 해놓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찾아보면 되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를 같이 한 영상에 보여드리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조금이나마 만족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케이스와 러그, 브레이슬릿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와 뭐 러그, 브레이슬릿 등은 사실 16750과 더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케이스의 두께는 사실은 16750보다는 더 두꺼워요. 16710이. 그러나 또 126710이랑 비교하면은 126710이 사실 훨씬 더 두껍습니다. 얇고 중간이고 가장 두꺼운 정도로 옆에서 봐도 이제 두께가 이렇게 티가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시계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인 조작법을 제가 해볼 텐데요. 여러분 GMT 마스터와 GMT 마스터 2의 조작법이 다르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렇게 귀하게 GMT 마스터를 제가 이제 직접 보게 됐으니까 조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여기 GMT 마스터 펩시는 조작을 할 때 크라운을 푸는데요. 크라운을 풀어서 한번 뺐습니다. 네, 한번 빼니까 날짜가 움직이는데요. 날짜를 움직이고 이제 이 날짜를 움직인 다음에 한 번을 더 빼면은 얘는 이렇게 돌려서 시각을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GMT 핸즈가 같이 움직이죠. 빨간색 GMT 핸즈가 같이 움직이고 이거를 이제 다시 이거를 이제 다른 제2 국가 이제 로컬 타임을 설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얘는 그냥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GMT 마스터 2처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베젤이 있잖아요, 여러분. 베젤을 돌려야 됩니다. 베젤을 돌려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젤이 양방향 베젤이니까 지금 얘가 몇 시냐 이렇게 해서 돌릴 수 있는 게 GMT 마스터예요.
네, 제가 지금 뭐 몇 시인데 어느 나라 도시를 세팅하겠습니다까지 정확하게 하진 않겠지만 GMT 마스터 2는 로컬 타임과 홈 타임을 따로따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얘는 하나는 그냥 시각 세팅을 이 두 개의 핸즈를 같이 움직여서 일단 시각 세팅을 하고, 이 GMT 핸즈가 있는 시간에다가 베젤에 있는 시간에 있는 그 숫자를 옮겨서 시각을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게 GMT 마스터고요. GMT 마스터 2는 네, 똑같습니다. GMT 마스터 2는 보시면 똑같이 크라운을 풀죠. 당연히 크라운을 풀고 이렇게 빼서 네, 시계를 한번 빼면은 네, 이렇게 한 번 돌려서 한 것처럼 근데 다시 한 번을 넣으면은 1시간씩, 네, 1시간씩 해서 세팅을 할 수 있고, 다시 하나를 빼면은 GMT 핸즈와 원래 홈타임, 로컬타임 핸즈가 같이 도는, 두 개가 같이 돌아서 메르세데스 핸즈와 GMT 핸즈가 같이 돌아서 시각을 세팅할 수 있게 되는 게 GMT 마스터 2입니다. 그리고 아시죠? 얘는 날짜를 따로 세팅을 할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점. 그래서 조작법까지 보여드렸고요. 크라운을 제가 몇 번 만지기는 했는데 크라운에서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이게 지금 신형 펩시인데, 신형 크라운을 보시면은 왕관이 있는데 이 왕관에 3개의 점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점이 이렇게 3개가 있다는 건 트리플 크라운 록이라는 거, 트리플 록이라는 거죠. 이렇게 3개 단계로 해서 방수가 훨씬 더 잘 된다는 건데, 예전 빈티지 롤렉스의 크라운을 보시면 여기에는 점이, 그러니까 어떤 롤렉스 시계는 점이 2개가 있기도 하고 1개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 시계는 이렇게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요. 보이시나요?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일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그 지금 신형처럼 이렇게 트리플 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라운에 있는 왕관 밑에 있는 점의 개수나 요 표시만 봐도 이 롤렉스 시계의 방수 성능이나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GMT 마스터 삼형제를 이렇게 몽트르가 제작한 시계 보관함에 넣어보면서 이제 마지막 엔딩을 할 텐데요. 진짜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네, 이 손잡이를 잡고 집에를 가고 싶을 만큼 지금 이제 리뷰를 하면서 제가 더 이제 시계에 대한 애정이 커졌는데요. 이 세 개를 비교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역시 시계는 보면 볼수록 더 갖고 싶지만, 또 하나는 시계는 정말 공부를 해도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롤렉스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에 비해서 제가 롤렉스에 대한 지식은 조금 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롤덕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시계를 좋아하는 열정은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오늘도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하고 정진하는 시투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네, 꼭 눌러주시고요. 안녕!